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저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발하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강의로 부족하신 분들, 이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제 강의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그럼 왜 재발할까요?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재발에 좀 많은 이유,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는 손목인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절개 수술이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손바닥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이 손목에 있는 이 인대를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핵심은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인대를, 인대가 누르고 있다 그러면 이 인대를 잘라서 벌려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인대를 절개하는 것이 수술에서 자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재발에는 여러 원인이 있죠. 자른 인대, 즉 여기 손바닥에서 자른 인대가 재생되어서 흉터와 들러붙는 유착으로 다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이 횡수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손목에 있는 인대를 절개를 안 해줘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마 부족, 즉 처음에 좀 덜 풀어준 그런 문제가 재발을 다루는 논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손바닥 절개는 절개한 부위를 중심으로 그 위아래 조금까지만 풀립니다. 이쪽을 절개를 많이 하면 많이 푼 만큼, 많이 한 만큼, 아니면 조금 하면 조금 한 만큼 풀 수가 있죠. 근데 손바닥 절개는요, 절개 자체를 크게 해도 신축성이 없어서 절개한 만큼만 할 수 있고 위아래는 충분히 못합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최소절개, 손바닥을 조금 절개하고 하는 그 최소절개법은요, 손바닥을 조금만 절개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의 통증을 줄이는 거, 그리고 손바닥 옆에 수술 후에 계속 지속되게 되는 기둥통을 줄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위아래로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는 단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작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는 범위가 모자라고, 크게 하면 회복이 느리고 흉터 때문에 재발을 또 하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그리고 적지 않은 의료진까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목 쪽 인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려서 시청자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손목에도 인대가 있다는 거죠. 이 인대를 풀어주는 문제, 즉 우리는 이 근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손목 터널의 근위부 좀 안쪽, 뿌리 쪽에도 이렇게 인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잘 풀어줘야 된다. 수술할 때 손목 터널에 있는 이 횡수근 인대뿐 아니라 손목에도 이 인대를 잘 풀어줘야 된다는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도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위부의 인대를 같이 풀어줘라, 수술할 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논문도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손목주름 수술법은 손바닥을 절개하고 나서 재발한 분들을 수술하기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손바닥도 손바닥이지만 이 손목 쪽에 있는 인대가 신경을 정말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경험상 재수술 환자의 거의 70% 이상이 이 손목 쪽 눌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풀고 손목을 놓쳤기 때문에, 혹은 손바닥을 작게 절개하느라 손목 부분을 처음부터 수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제대로 풀려면 손바닥에 있는 횡수근 인대만 끊어서는 안 되고 손목에 있는 인대까지 같이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점에서는 손목주름으로 들어가는 손목주름 접근법이 유리합니다. 유연성이 여기 있는 피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목주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손가락 방향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내려가서 이 횡수근 인대를 다 풀어줄 수 있고,
동시에 위쪽으로 가서 이 손목 쪽에 있는 인대까지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있는 이 인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풀어주면 여기에 신경도 있고 힘줄도 있는데 신경이나 힘줄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이게 그런 합병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보고도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매우 드문 합병증입니다. 매우 드문 합병증.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보기 힘든 그런 합병증입니다. 확률이. 저도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보다도 수술 경험이 훨씬 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다 지키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힘줄은요, 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손목을 구부려도 힘줄이 튀어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또 있고, 실제로 힘을 쓸 때는 이렇게 구부리고 우리가 힘을 강하게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주로 펴고 힘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수술을 환자를 계속 보다 보면 또 수술을 계속 하다 보면 손목 터널에 있는 이 인대만 끊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여기기 쉽지만 신경을 누르는 곳은 손목 부분에도 있다. 그래서 손목 인대도 힘줄을 감싸고 있는 통로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이 손목 인대가 손바닥에 있는 이 횡수근 인대만큼 강하게 발달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둘 다 풀어줘야 되고 이 둘 다 확실히 풀어주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법은 절개한 만큼 신경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아래로 넓게 풀려면 정말 넓게 열어야 됩니다. 손절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한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아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이 왜 자꾸 재발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털보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